네, 장외 주식 아직도 생소하신가요? 자, 아직 생소하다, 더 궁금하다 하신 분 있으시다면 목요일 5시 30분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외 주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활로가 더 활짝 열리실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불러볼게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을까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요. 예, 나날이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시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스튜디오 나오면 빛이 막 들어섭니다. 키도 굉장히 크시고 예, 정말 멋있으신데 정말 멋있게 투자하는 방법까지 오늘 또 챙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인사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그렇죠. 우리 같아서요. 한 주간 이슈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 잔치입니다. 우리가 올해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존 모빌리티라든가 또는 우리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주식이 요즘 강하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카카오의 자회사가 한 100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상장된 게 카카오 게임즈 하나 상장되어 있죠. 올해 그 후속타로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앞두기 전에 카카오페이가 아마 6월 달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심사 청구를 했죠. 주관사가 삼성증권입니다. 이 시가총액 평가는 한 1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KOTC, 우리가 장외 주식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네. KOTC는 증권거래협회죠. 일명 증권사들 연대에서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이곳에서 KOTC, 장외 주식 거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죠. 네. 이 KOTC가 133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시총이 20조를 돌파했다. 이 뜻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장외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만큼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네. 이런 영향들은 공모주의의 하량, 오늘 SKIT가 63조를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공모주의 열풍은 바로 장외시장 열풍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증권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게 두나무에서 나온 회사입니다. 이 증권플러스가 기본적으로 올해 거래 누적 가입자 50만 명을 돌파해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설 사이트를 제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지금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플러스가 개인들에게는 이렇게 오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도 매수하는데 중간에 증권사가 매도 매수를 한다? 아닙니다. 거기도 개인 시장이기 때문에 좀 고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약간 비싸게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플러스를 벗어나서 또 다른 사설 사이트까지 다 살펴보시고 주식을 편입하는 게 좋다. 이것은 누차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SK건설이 네. 아마 올해 있잖아요. 상장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유는 자사주의 60%를 기본적으로 우리 사주에 배급을 했다. 네. 직원들이 배급을 했다는 것은 상장을 열어둔다. 그리고 SK건설이라든가 지금 현재 KOTC에 거래되는 포스코건설도 상장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 건설사들이 올해는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네. 그래서 또 조선업 포항에서 맞아요. 현대중공업까지 IPO 상장 가능성.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지수포인트가 3,200포인트가 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금액의 상품들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상장에 있는 어떻게 KOTC에 있는 SK건설, 포스코건설 또는 현대중공업까지 연내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만큼 시장의 수급력이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IPO 시장이 뜨거웠었고 또 장외 주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만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장외 주식 이 종목들의 움직임, 시세도 한번 포착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한 주는 어떤 움직임 네,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번 한 주는 기본적으로 IPO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SKIT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으로도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한번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면 현대 ENG가 132만 원입니다. 전주와 변동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약간의 고가 논란이 있습니다. 네. 모회사인 현대건설이 5조인데 어떻게 그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10조까지 가냐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두산도 그렇고 삼성물산 앞서도 내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지분을 5% 들고 있는 삼성물산이 26조입니다. 시총이. 네. 그러나 그 삼성전자 5%가 28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현대 ENG는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시장에서는 현재 10조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LG CN에서 87,000원 변동 없었고요. 가장 눈에 띈 게 IPO를 앞두고 카카오뱅크입니다. 맞아요. 카뱅. 이 카뱅이죠. 카뱅이 지금 현재 10만 5천 원이면 기본적으로 발행 주식이 4억 조가 넘습니다. 현재 시총이 43조, 네.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의 고평가 논란을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지금 현재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있는데 너무 고가라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여러 가지 우리 비상장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산정하는가 적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지금 국민은행이라든가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우리은행도 합쳐봤을 때도 카뱅의 이 성장의 속도는 빠릅니다. 빠른 건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너무 오버슈팅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으로 카카오뱅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크래프톤도 네. 마찬가지로 연중 최고가 28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이것은 크래프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높다는 것은 액면 분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무상증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게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주겠지만 단일 게임입니다. 맞아요. 단일 게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이 24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4조는 우리가 상장돼 있는 NC소프트보다 더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 이 말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누닛이 전주 대비해서 한 10,000원 정도 밀렸습니다. 근데 누닛이라는 회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네.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누닛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5세 이상 결핵 검사를 하는 사람에게 의사의 보조 없이 AI 인공지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한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바로 누닛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닛이라는 회사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이 회사가 왜 좋은가?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시장을 장악했다면 이 누닛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들의 계약자가 바로 GE 헬스케어, 필립스 이런 대단한 회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대세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대신할 수 있고 그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WHO가 인정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우리가 AI는 의사의 보조 수단으로 살고 있지만 네. 단독으로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바로 누닛의 쾌거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나무. 이 두나무 주가가 바로 가상화폐 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가상화폐가 좋으면 두나무 같이 주가가 좋고. 50만 원까지 올라가고 가상화폐 전체도 좀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3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항상 이 두나무 주식은 코인비스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올해 가장 뜨거운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상장을 노리고 있고 지금 가상화폐는 또다시 6,300만 원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침성이 있기에 따라 이 두나무 주식은 가상화폐와 생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바디 브랜드 전주 우리가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거의 3,000원까지 올라왔네요. 17,000원에 올랐는데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는 언젠가는 그 답을 준다. 그렇게 보는 한 주였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시세 한번 우리가 흐름을 체크해 봤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어떤 흐름 보이는지 여러분 거래소 들어가시면서 또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 다를 테니까 예, 예. 그분들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한 주간 또 시황 정리 또한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뜨거웠던 IPO 시장이었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지적한 대로 뜨거웠습니다. IPO 시장이 뜨겁고 오늘도 63조라는 돈이 네. SKIT에 몰렸습니다. 그다음 쿠폰도 좀 뜨거웠습니다. 맞아요. 연속 뜨겁게 한 주를 가면서 IPO 관련주들이 시장을 리더했습니다. 리더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대형주들이 있잖아요. 네. 대형주들도 대부분 우리 금융자산이 올라갔다가 대형주 중심의 현대 ENG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시장의 리드를 이끌고 가면서 중성주까지 한 주 시장을 거의 시장을 리더하면서 갔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 우상향 방향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장혜주 씨. 우상향을 예. 보였던 한 주였다까지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SKIT 공모가 굉장히 큰 흥행을 보였습니다. 거의 중복 청약의 마지막 기회가 있는 대여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돌리면서 굉장한 한 주를 또 보냈었는데요. 저희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 더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올게요.
여러분도 장외 주식이 아직 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은 유튜브 통해서 댓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로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의 궁금증 놓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좀 모아진 질문들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우리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미국 상장을 준비하는 장외 주식 종목 좀 궁금하신가 봅니다. 아무래도 쿠팡 이슈가 그렇죠. 센세이션 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고요. 이 쿠팡입니다. 바로 미국의 바람은 쿠팡이 넣었고요. 쿠팡이 국내에 상장했다면 시가총액 한 30조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에 상장하면서 100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00조 갖고 지금도 90조 이상은 지키고 있고 그래서 국내보다는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회사라면 현재적 가치보다 미래의 성장 가치가 좋은 회사들은 지금 거의 미국 시장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컬리죠. 우리가 컬리가 컬리. 마켓컬리입니다. 예. 마켓컬리가 실은 우리 기본적인 이커머스 시장에 새로운 문을 연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새벽별 배송을 처음으로 한 게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우리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와 있는 거 이게 컬리의 최초의 작품 이것들 나중에 쿠팡이라든가 여타 다른 곳에서 그쵸, 가져갔죠. 조금씩, 벤치마킹을 예. 했죠. 그런데 마켓컬리의 신화가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쿠팡이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게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가 보시면 국내 상장을 원래 도전을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가 미국으로 선회를 했죠. 이미 주관사까지 선정한 상태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가 가장 근접해 있다. 미국 시장에 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두나무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두나무.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가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장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다. 저는 가상화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주식을 불안정 자산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은 안정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 불안정한 자산을 가상화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불안정한 자산의 거래소를 국내 금융위에서 심사해서 통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기존의 코인베이스가 상장되어 있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미국 시장. 높다. 예. 그리고 올 하반기 정도 예상해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카카오 페이지하고 카카오 M이죠. 카카오 M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병헌 씨라든가 아이유 씨가 소속돼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죠.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는 우리가 앱툰. 요즘 카카오 앱툰이 대단합니다. 네. 예, 이게 대단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가장 큰 우리가 보면 대여주였습니다. 카카오에서 이 주식도 미국 상장을 전략적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네이버 웹툰도 마찬가지. 이 시장은 우리 국내 K-팝이 전 세계를 한번 네. 쓸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앞으로도 보면 이 다음은 K-팝 다음으로 웹툰입니다. 우리나라의 만화가 아마 전 세계를 휩쓸 가능성이 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야놀자죠. 야놀자 요즘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많이 올라가는데 한국과 미국의 동시 우리가 듀얼 리스팅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시에 상장을 네. 노리고 있고요. 현재 주가도 한 10만 원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놀자가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좀 불안한데 네. 일단은 시장의 형태가 해외에서 받아낸 시장 형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도 한번 눈여겨보자. 그러나 지금은 사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상장의 로드맵이 발표되는 시장까지 기다릴 네. 필요가 있다. 왜 수익 구조가 좀 요즘 열악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비바, 리퍼블릭, 무신사 토스, 이런 것들이 무신사. 기본적으로 토스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스라든가 무신사들도 미국 시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앞서 말한 대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에 성장성의 무게를 두는 것보다 미국이라든가 해외 시장이 훨씬 더 성장성의 무게를 두면서 시가총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네. 투자도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네요. 소장님, 그러면 우리 저번에 국내 상장을 하게 되면 그 한 주가 장외 주식에서 산 한 주가 똑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똑같이 예, 내가 그 한 주입니다. 해외 주식 그대로. 갖게 되는. 예,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점까지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 복습해 볼게요. 예.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살펴보죠. 두 번째 질문 보니까 자, 인동 첨단 소재 2,300% 폭등에
KOTC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요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그렇죠. 질문이네요. 요즘 개인들이 가장 큰 질문이 임동 첨단 소대가 과연 얼마에 상장돼서 2,300%가 갔습니까? 질문입니다. 이 가격이 1,450원에 1,450원. 근데 현재 주가를 봤을 때 34,750원. 진짜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고요. KOTC 1,450원에 상장한 회사가 현재 3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회사가 됐다. 이 뜻은 그래서 사람들이 야, KOTC가 뭐야? 아, 이 장애구나. 그럼 KOTC에 거래되는 건 뭐야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KOTC 그래도 많이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놀랄 좋아요. 겁니다. 대형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SK건설이죠. 예.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사주를 자사주를 우리 사주에 주었기 때문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6만 9천 원까지. 이 주식도 연초에는 3만 원, 4만 원대 주식이었습니다. 두 배가 그다음에 그럼 예, 더. 그렇죠. 넷마블 레오 너무 유명한 게임 예. 회사입니다. 상장돼 있죠, 넷마블이. 그 자회사가 지금 15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올해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건설도 조만간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LS 전선입니다. LS는 2010년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1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상장을 하지 않는데 LS는 요즘 큰 결단을 했습니다. 자사주 편입을 그동안 공모주 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LS건설이 현재 가까워 있는 지분은 네. 주 LS가 한 89%를 들고 있습니다. 나만 일반 소액 주식 한 11% 들고 있는데 이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현재 지금 5만 원인데 아마 오늘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아마 6만 1,570원에 매입을 하겠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책임지는 모습 이런 게 상당히 좋아 보이는 네. 주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삼성 메디슨 좀 네. 안타깝습니다. 6,420원에 가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은 좀 더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네. 1세대입니다. 우리 벤처 1세대 에드네 메디슨이죠.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데 상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장의 로드맵만 발표되면 10,000원 이상 갈 주식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뒤로 보시면 비보존이라든가 IBK 투자증권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회사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전체 KOT가 20조를 돌파했다는 것은 개인들에게도 그만큼 사랑받는 시장이 됐다.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 그다음에 KOTC 어떻게 보면 장애주식까지 하나의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OTC 시장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장외 주식 거래가 되고 있었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워낙 IPO 시장이 활발하다 보니까 공모주로 청약을 하잖아요. 네. 중복 청약 마지막에는 SKIT까지도 여러분 정말 많이 참여하셨을 겁니다, 오늘까지. 근데 이게 배정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청약이 안 될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바에는 지금 그냥 장외 주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 예. 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모주에서 우리가 균등배분 있다 하더라도 한 주씩 받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엄청 많아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장에 가자. 그게 바로 장애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주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나는 이 경쟁률을 비껴서 있잖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장애시장에 가자라고 해서 장애시장에 많이 작년부터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1개월, 2개월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로 손실을 봅니다. 다음 그래프상으로 보면 예. 그동안 우리가 상장된 회사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나 돼 있는가. 우리가 대표적인 회사가 SK 작년입니다. 이 공모주 시장에 붐을 일으켰던 SK 바이오팜을 예. 시장에서 구입하는 26만 원에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만 5천 원까지 주식이 밀렸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또 빅히트 엔터도 상당히 유명하지 네. 않았습니까? 하이온 이름을 바꿨죠. 35만 원짜리가 지금 23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요 근래 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2021년도에 가장 대우주라고 크게 그렇죠. 핫했죠. 예. 이 주식을 시장에서 19만 원, 20만 원까지 샀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상장돼 있던 쿠콘. 이 쿠콘도 9만 원까지 거래됐는데 어제 종가 발세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내렸네요. 내렸죠. 이 뜻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공모주식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 절대 단기적 투자는 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과거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모주 적게 청약 만약에 배정받지 못할까 봐 장외주식 넘어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 저희가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양하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이제부터 강의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장외 주식 좋은 종목 참 고르고 싶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떤 가격대에 사야지 가장 좋은 건지 아는 게 정말 힘들어 보이거든요.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가격을 그렇죠. 잘 이 보려면. 장외 주식은 가격의 적정 주가 상장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특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비대칭입니다. 이 정부의 비대칭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네. 때는 비교 대상, 저랑 비슷한 형태의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개인이 아니라 그것도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의 단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일차적으로 이정표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기관이 10,000원에 투자한 회사를 저희가 샀을 때 그 이하로 사냐 상당히 좋겠죠. 어떻게 보면 PR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기준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기관보다 너무 많은 계리차이 나면 이건 고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기간을 보면 1년이나 2년 전이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마지막 투자 단가, 기간의 마지막 투자 단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격을 정할 때 기준점이 되고 그 단위를 6개월 단위를 끊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투자 단가는 장외 주식의 적정적으로 상장할 때 제1 필수 덕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관이 투자하지 않는 회사는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투자되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상장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관의 투자 단가를 보시고 두 번째로 상장돼 있는 동종회사의 가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종들이 많이 같이 상장돼 네.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가격도 비교할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 회사가 올해보다 내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2년, 3년, 4년 후에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적 가치보다 미래적 가치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쿠팡이 지금 적자지만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인정받는 것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테슬라의 주가도 앞서 말한 대로 포드와 GM의 매출액 5%도 안 되는 회사지만 네. 그들이 시총을 앞서간다는 것은 미래의 성장성에 무게를 둔다. 저는 그래서 요즘 그렇습니다. 가치주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치주보다는 미래의 성장도에 투자하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해요. 가치 투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성장 투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많네요. 적정 주가 여러분 참고하셔서 꼭 살펴보세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종목들 살펴보러 떠나오겠습니다. 요즘 장외 주식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금융 자산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다 올라가고 우리 지수가 3,200포인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외 시장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지금 고평가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나눠보면 저는 카카오뱅크가 2020년 12월에 기관들이 투자 단가 23,500원입니다. 예. 23,500원에 투자한 단가가 현재 10만 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 예. 그러면 거의 8만 원 가까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달이거든요. 지금 현재 4월 30일, 불과 3개월 전에 기간이 23,500원에 투자한 주식이 지금 10만 원을 넘어서 거래된다는 것은 정확히 고평가도 논란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게임이지 않습니까? NC가 18조인데 지금 24조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있고 현대에너지도 10조 앞서 말했지만 현대에너지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의 자체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냉정한 시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정 주가 그리고 고평가 논란까지 오늘은 좀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현명하고 상식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그 습관 들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꼭 투자 건강함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